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발표 IMF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4월 16일 2024년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과 동일하게 3.2%로 전망을 했고 내년도 전망치도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작년 1.4%에서 올해 2.3%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고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하는 수정 전망치입니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but Slow, Resilience amid Divergence라고 했습니다. 회복은 꾸준하지만 느리고 다양성 속에서의 회복력이라고 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글로벌 리커버리 is steady but slow and differs by regions. 글로벌 회복은 꾸준하지만은 느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물가 하락 및 건조한 민간 소비 등에 힘입어서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치에 비해서 0.1%포인트 상향한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2000년에서 2019년 연평균 성장률인 3.8%에 비해서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3년 6.8%에서 2024년 5.9%, 내년 4.9%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선진국은 신흥개발도상국보다 더 빨리 인플레이션 목표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 즉 코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국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권역별 전망치를 보면은 선진국은 작년 1.6%에서 올해 약간 상승한 1.7%로 전망을 했고 신흥개발도상국은 작년 4.3%에서 올해는 4.2%로 전망을 했으며 유로존은 작년 0.4%에서 올해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성장률을 주요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작년에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서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작년 2.5%, 올해 2.7%로 전망을 했고 독일은 작년 마이너스 0.3%에서 올해는 플러스 0.2% 성장으로 프랑스는 작년 0.9% 성장해서 올해는 0.7%로 전망을 했습니다. 영국은 작년 0.1%의 성장률에서 올해는 0.5%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서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1.9%의 성장에서 올해는 0.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 중에서 인도는 작년 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올해도 6.8%로 전망을 했고 중국은 작년 5.2%에서 올해는 4.6%로 약간 하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작년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3.6%의 성장에서 올해는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 및 민간 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보았습니다. 브라질은 작년 2.9%의 성장에서 올해는 2.2%로 전망을 했고 멕시코는 작년 3.2%의 성장에서 올해 2.4%로 전망을 했으며 사우디는 작년 마이너스 0.8% 성장에서 올해는 플러스 2.6% 성장세로 전망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 5.0%에서 올해는 5.8%로 내년 6.5%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태국은 작년 1.9%에서 올해는 2.7%로 전망을 했고 말레이시아는 작년 3.7%, 올해 4.4%로 필리핀은 작년 5.6%, 올해 6.2%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4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나라는 팔라우 12.4%, 인도 6.8%, 몽고 6.5%, 필리핀 6.2%, 캄보디아 6.0%, 베트남 5.8%, 방글라데시 5.7%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국가는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2.8%, 에스토니아 마이너스 0.5%, 푸에토리코 마이너스 0.2%, 독일과 스웨덴 각각 0.2%,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각각 0.4%, 영국 0.5%, 프랑스와 이태리, 체코는 각각 0.7%, 일본 0.9%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4%의 성장에서 올해는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 2.2%보다는 약간 높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2.3%의 경제 성장률은 IMF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치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3.6%에서 올해 2.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단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새로운 물가 급등과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색된 곳에서 지속되는 근원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기대치가 높아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경제권역 간 디스인플레이션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금융 부문에 압박을 가하는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 중에서 상방 요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이해서 국가별 재정 부양 확대 및 조기 금리 인하, AI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제 개혁 추진 등을 꼽았고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분쟁, 고금리하 높은 국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정책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없으면 성장이 둔화되고 무역 파트너에게 무역 상대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국가의 높은 정부 부채 속에서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은 활동을 약화시키고 신뢰를 약화시키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혁 및 지출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품과 자본, 사람의 흐름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면서 공급 측면의 둔화를 의미하는 지정학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완화된 재정 정책과 예측에서 가정된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증가시킬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정책 조정에 더 큰 비용을 들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력 참여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중앙은행은 완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예상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연착륙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단기 우선순위는 정책을 조기에 완화하거나 경제 끈형 및 중국 경기를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원활하게 안정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해한 화석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면은 추가 녹색 투자에 필요한 재정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 투자 성장을 대폭 늘리고 화석 연료 투자를 줄여야 하는 기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과 중국의 기술 이전과 상당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그중 상당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조달해야 하지만은 일부는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의 계획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